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광주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고, 또한 문화재단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문화기금을 82억 만들어놨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지금 86억입니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한 문화재단에 대한 기금 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심 도시가 되면서 7대 문화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진흥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 중심 문화관 개관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국비입니다. 아시아 7대 문화권에 대한 문제는 시비로 해야 합니다.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문화 전문가들이 각 구에 있는 7대 문화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었습니다. 대신 그런 논의가 있으니까 설명이 한 적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관 개관과 7대 문화권은 별개로 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자치구와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함께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가 각자 기능과 얘기하기 다른데 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 질문 때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문화재단의 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임금 인상, 전기 평정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관장 개방형 문제와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문화정책처실의 직속 기관으로 들어갔다는 요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시정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중에서 소통과 광주 시민들의 광주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광주 정신이 잘 되어서 그리고 새로운 시민시장이 잘 되어서 광주시가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걸고 역동하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분 상필 의원님께서 광주 정신과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광주 정신이 오늘의 광주를 있게 했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소중한 자산 또한 광주 정신이라는데 저는 늘 동의하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을 이야기할 때 교과서적으로 민주, 인권, 평화라고 우리가 다들 이야기합니다. 80년 당시 올해 광주 정신이라는 것은 부당한 국가 폭력에 대한 장엄한 시민적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겼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서로 주먹밥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었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걸로 믿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광주 정신을 미래의 광주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승화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안에서는 마을로 이웃과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고 남과 북을 잇고 아시아를 잇는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의 가치로서 올해 정신은 민주화를 이룬 이 상황 속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로서 새로운 강주 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광주 정신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만들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잉태할 우리들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녘 동포를 돕고 통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제3세계의 어려운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함으로써 광주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정신은 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더 넓고 더 깊게 심화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광주정신이 아직도 전국화되지 못하고 미물리한 행진곡 한 곡 함께 전 국민이 부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우리 광주가 행여 우리가 주장하는 광주 정신 때문에 고립된 섬의 모습으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안타깝게 갖습니다. 이제 이 광주만을 위한 닫힌 광주가 아니라 열린 광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전기로 광주 정신이 승화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정신이야말로 역사의 뿌리이고 미래에 나아가야 될 희망의 등불이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광주 정신을 토대로 문상필은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대로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의 의제들이 저희들은 이 큰 토양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시정을 토대로 시민 뜻에 따라 시정이 운영될 때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의 시정 비전이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통은 이와 같은 시정 운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시민과 눈높이를 맞춰가며 경청하는 것에서 더욱 겸손하게 다가서겠습니다. 그래 광주 정신을 되살림으로써 대한민국을 광주를 보아라, 대한민국이 비원하는 그런 광주의 모델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는 시민의 소망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시민 아고라 500이나 광주 공동체 시민의 일 비롯해서 시민의 현장을 찾아가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리더십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 책임에 따라서 리더십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사회나 국가에서 잘 경험하고 있는 터입니다. 리더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수직적 리더십이 익숙해 있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권위적, 수직적, 관료적 리더십, 보고와 지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조직의 리더십에서 이제 나를 따라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자 하는 쪽으로 가야 될 수평적 소통과 토론의 그런 틀을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더는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위기의 관리 능력부터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느냐는 미래의 비전 제시를 함께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조직을 장악하는 그런 굴림의 리더십이 아닌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에게 이 리더십을 물으신지를 잘 새기고 가겠습니다. 결국 리더는 함께 일해야 될 동역자들, 동반자들과 함께 공동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함께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서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광주 정신을 품은 우리 공동체 미래를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세를 가다듬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섬김의 리더십, 소통한 리더십을 갖고 의회와 또 시민들 옆에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저를 시민시장으로 선택한 것은 소통과 신뢰 행정으로 깨끗한 광주를 만들고 광주 정신을 되살려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광주가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협의회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기대하는 데 넣습니다. 첫째는
광주남 상생발전,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 밸리, 그리고 수평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남 상생발전 협의회는 한 뿌리이기 때문에 적극 동의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장희 시장님이 광주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광주남 상생발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간의 과정에 무안공항이나 또는 군공항 이전 문제나 4대강, 영산강 4대강 문제를 갖추면서 2, 3, 4대의 시도지사들이 굉장히 분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주의 전남이 힘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KTX 문제나 공항 문제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문제나 공동혁신도시 문제들이 지지분이났던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려되는 것은 많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할지라도 지역적인 문제로 가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상생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주 뵈야 할 것 같아요. 네. 실무협의가 됐건 시도지사 두 분이 막걸리를 드시던 공식적 회의 자리가 됐던, 두 번째로는 최소한 지역적인 문제로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광주시장도 양보하는 자세를 좀 가져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광주남의 상승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그 그릇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 시장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1, 2, 3 말씀해 주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입니다. 늘 그 두 사람이 이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상관없이 그 신뢰의 끈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섭섭하게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언론의 먼저 예를 들면 광주남 발전 연구원 문제만 하더라도 제 원래 광주남 발전 연구원을 분리할 때 제가 거기 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건 분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남에 서로 이해가 틀릴 때 이 연구원에서 결정한 것에 따르는 구조로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이걸 분리했습니까? 합니까? 하고 제가 1시간 정도 아마 회의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광주남 발전 연구원만 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공동 연구하고 이후에 통합까지는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주춤하시더니 우리 전남에서 그냥 빨리 하십시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일일이 제가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상의를 못 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시게 돼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들까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 신뢰는 결국은 이해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광주남 발전 연구원에서 공동 연구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따르게 하는 공공항 문제를 비롯한 무항공항 활성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아울렛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도 이제 방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큰 문제가 그렇게 논의가 안 돼서 갔었지만은 그 안에 의제 속에 이러이러한 광주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 그걸 좀 보정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작은 그릇이라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두 분의 시장님과 도지사 두 분만 잘 가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의회와 시민사회에게 네. 큰 그릇의 영광로에 다 이렇게 담아서 또 용합되고 화합될 수 있는 구조를 시장님 잘 만들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꼭 끈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해서 사실은 시도지사들이 그런 결정을 하시도록 했던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셔서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하시고 또 시민들도 양 지역의 시민사회들도 함께하는 그런 큰 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자동차 관련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시가 어쨌든 자동차 산업 밸리를 만들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다시잖아요. 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의 슈타인바이스에 대한 것과 네덜란드의 노사정 협의회에 대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계시는데,
과연 저 우려입니다. 과연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이 물론 좋은 모험담이긴 합니다만 과연 맞는 것인지. 무슨 말이냐면요. 네덜란드의 노사정 협의회는 사회경제협의회 네, 1950년대 생겼던 SEA입니다. 이것이 1979년도에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네덜란드의 국가적인 게 굉장히 닥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 협의회가 생기는 그렇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방 정부가 할 상황과의 문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저께 김무성 대표 만나서도 이건 국가 지도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정치적인 상황과 노사에 대한 문제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상당히 달려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네. 너무 쉽게 접근하신 것 같다. 의욕은 좋은데, 의욕은 좋고 한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접근한 건 아닌가. 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어제도 임태호 의원 간단히 이야기하시던데 바세나르 협약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요. 임금 인상 억제,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 창출, 문과 연동, 임금 인상제 폐기, 노사 중앙 교섭 강화, 세금 감면, 공무원 연금 축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세 번의 회의를 거치고 나서 성공을 거뒀던 이후의 성공 요인은 기본적으로 국민 공감대와 정부의 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조가 실용주의를 선택을 했고 물가와 환율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사의 노동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 정책 차원의 거시 경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단장이 포기하는 문제가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과연 국가 아젠다가 아닌 지방 정부의 아젠다로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자세한, 그리고 좀 더 시민사회적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의 시장님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것은 부족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줘보시죠.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반드시 네. 가야 할 길입니다. 국가의 의제로서 진즉 IMF 위기 때 이런 과정들이 설정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기했습니다. 9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건 났을 때, IMF 났을 때도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모델이 현실적으로 지역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 강력한 독일의 금속노련이 그걸 받아서 했던 것이죠. 국가적으로 노사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접근들을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을 했었지만은 우리는 아시다시피 재벌주의 정책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 구조 속에서 이 항해를 명백하게 안고 있고 아시는 바치 새로운 복지의 또 수요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 의제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아까 오전에 문 의원님께서 가장 정말 핵심적인 화두를 주셨습니다.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까 재정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광주 정신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가침도 있지만은 사실 정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광주가 호남이 우리를 다 정부가 국가가 책임져 주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적, 자생적 그런 도전이 없이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동부전자가 그렇죠. 뭐 기아차에서 소형차가 빠져나간다고 그렇죠. 삼성전자 그렇죠. 이미 중국의 엄청난 블랙홀 중에 지금 있는 기존 산업조차도 이 상태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호수 문제까지 다 결합돼서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제까지 장밋빛 가능성 있는 거 또 지켜주기 위한 전제를 가지고서는 지금의 상태도 사실은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절박한 처절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기아자동차를 꼭 전제로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서는 가장 큰 주춧돌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는 것은 기아자동차 현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사회적으로 와서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라도 생각해보자 하는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들의 큰 바람이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바라는 광주에서의 좋은 직장이 뭐냐 할 때 광주에 있는 대기업 연봉 3,600만 원이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저희들이 어떤 의미를 좀 두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산업과를 만들어서 꼭 100만 대라는 말에 안에까지를 포함시켜서 미래형 자동차 밸리를 구성하는 것이 그 축을 만드는 게 첫째입니다. 사회적 통합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사회통합대라서 앞으로 그 일을 몇 개월 안에 결코 이거 될 일 아닙니다. 국가로서 아젠다로 쉽지 않은데, 그러나 누군가 가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해낼 수 없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도 노조원들도 언론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일자리는 그럼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는 절박함 속에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광주만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포기해서는 다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전에 말씀 주셨듯이 문화의 새로운 영역, 당연히 그건 저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98년도에 48,000대 11개 차종의 기아자동차가 오늘의 62만 대까지 되는 데는 그래도 곡절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노사의 관계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정말 잘하는가 보자,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단은 어떤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 통합을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정말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외국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기는 바라볼 만하다, 이 일들 함께 만들어 보시자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고, 아직 디테일하게 안 나온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회통합단어도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사실 의원님들과 함께도 그 현장도 가봐야 되고 충분히 가서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될 것인지도 여러 가지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설마 이런 질문 드린다고 설마 잘 된가 보자 이렇게 하려고 질문한 건 아니라고 아예 얘기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말이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네. 다른 거 하나 여쭤서 말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이 노사정 협의나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베이플즈 위원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실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잘못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나오셔서. 전번에 김무성 대표 만나러 가셨잖아요. 네. 거기에 뉴스에 나온 것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기아차 노조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8,500만 원 수준을, 기아차 노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8,500만 원 수준을 절반으로 이하로 낮추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라면서 제3지대 공장 건설을 제안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건 전혀 오보입니다. 기아차 노조 월급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말씀 아니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리 말씀하신 전혀 물어보는 오보입니다. 네. 예, 그건 아니고 그냥 질 좋은 일자리 4천만 원짜리를 10,000개 만드는데 그런 장도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칫 그런 의도가 있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건 오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통합단장한테 미리 확인했더니 그건 아닌다고 그건 이야기를 전혀 제가 아닙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그 다음날 언론도 나왔습니다. 네. 많은 지면에도. 그런데 이걸 오해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날 김무성 대표를 약속 안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김무성 대표는 이런 말을 하셔요? 아니, 시장이 오신 줄 알았으면 저쪽 방에서 할 거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제가 느끼면 저쪽 방이란 새누리당 당대표실 이야기한 것 같고, 네, 그날은 오늘 언론에 제가 직접 약속은 한 건 아니고. 잠깐만. 네. 오늘도 언론에 나왔는데 왜 국회의원실에서 만나냐, 언론 보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실에서 뵐 게 아니라 이거 당대표실에서 뵈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이제 발뺌할까 봐 그런가 보죠. 근데 나는 이런 김무성 대표가 했던 왜 시장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저쪽에서 만날 걸, 저쪽 방이 당대표실일까요? 아니면 네, 다른 아마 상대방일까요? 그 길을 김윤세 새누리당 시당위원장께서 네. 연계를 해주셨습니다. 연계를 해주셔서 만났고, 아마 예의상 말씀 대접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100만 대 생산해서 자동차 밸리 만드는 거 좋습니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좋습니다. 급여 4천만 원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20만 원, 40만 원 월급 받은 사람들 상실감 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일자리를 잃고 직업을 못 갖는, 그래도 최소한 20만 원 일자를 잡으려고 하는, 40만 원 일자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이 될 수도 있다. 결론은 이와 덧붙여서 질 좋은 일자리 10,000개의 4천만 원 월급과 그에 관련된 사회적 경제 파트도 정말 잘합니다, 이런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점심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향적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구나 이제 유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조직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그리고 20만 원, 40만 원 받으신 분들도 이런 자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장님,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 4천만 원짜리 10,0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소외된 분들의 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사회적 경제로 하겠다고 하는 양대 쌍두마차로 가겠다고 하는 의견도 주시면서 꼭 네. 그것도 말씀을 덧붙이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 있는 6만 개 일자리를 질 좋은 만든다는. 일자리 4천만 원 네. 받는 10,000개. 아니 그건 10,000개고 나머지 네. 6만 개 일자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존감 있는 그런 일자리까지 포함된 것이 6만 개 일자리입니다. 수평의 리더십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윤장현 시장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하면 선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시민에게 묻겠다.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단 시민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자칫 어떤 비판을 직면할 수 있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무소신한가? 또는 야, 저 양반은 시민에게, 시장님은 시민에게 인기 타려고 저런 말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대 파트였는데요. 우려 파트에서 기간에 우려했던 것은 우리 윤장현 시장님은 도덕성이나 공정심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인사도 잘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한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네. 시민단체 협의회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우려, 여러 가지 인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나는 그런 우려는요. 저는 시장님이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시장님이 이 책자를 내시면서 이 산하 조직에 대한 인사 문제는 산하기관, 공공기관 기타 임용에 대해서는 잘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셨고, 네. 또 임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의 책자에 또 약속이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 출신과 선거캠프 관계자의 비전문가의 낙하산 임명 차단 이런 걸 하겠다고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네. 또한 그래도 최소한 시장님을 뵐 때는 도덕성과 공정한 시장님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약속과 이런 기대가 아니까 우려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예. 어제 충분히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gem코 상황 이야기 좀 드리랍니다. 예. 시장, 제가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gem코 위원장 했습니다. 네. 시장이 소송을 너무 서둘러서 중단한 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시장님, 저희 6대 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거 사기입니다 하니까 사기 아닙니다 그랬어요. 저도 밖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우리는 네. 다 사기라고 하는데 공직장만 사기 아니라 했거든요. 이제 광주시장이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시민들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왜 사기입니다. 왜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떠들면서 사기라고 할 때는 아닌데요 하다가 시장이 탁 바뀌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민적 공감대 의회 동의 없이. 저는 너무 조속하게 서두른 우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소한 사기를 당했으면 이러이러한 사기를 당했는데 이렇습니다.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종료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변호사비가 들어가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양측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 일과 더불어서 제가 그 전부터 지시했었던 내용이 캠코 백서가 나와야 된다. 그 모든 과정, 아까 의원님께서 하셨던 특이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마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잠깐만. 네, 예. 말씀 주십시오. 백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다른 이야기 좀 드릴게요. 네. 좀 더 드리려합니다. 네. 저는 최소한 백서 반드시 내야죠. 백서 지금처럼 준비하는 것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백서의 내용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리고 성금했던 내역, 시민사회계의 활동, 의회 활동, 그 다음에 당시에 관여했던 공직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했던 사람들 내용을 자세히 써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백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이야기 드릴게요. 최소한 사기라고 했으니까,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설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점마다. 이걸 딛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요. 저는 최소한 감사실에서 감사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입니까? 감사원입니까? 광주시의 네. 진실 규명을 위한 감사 말입니다. 네. 감사원 감사는 이미 했습니다. 네. 광주시의 감사는 그간에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된 상황에 대해서는 묻고 넘어가고 안 했습니다. 그전엔 사기가 아니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집행부는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라고 하면 최소한 감사실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낸 근거한 백서가 나와야죠. 백서 준비 과정에서 그런 게 확인을 제가 정확히 당무자들과 하겠고요. 또 의회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백서 준비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채워지지 않다면 감사도 나중에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님, 지금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준비하신 백서는 시민의 소리 기사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보다 못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벌써 그 내용을 저도 보지 않은데 보셨습니까? 아니 그럴 거라는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예단은 저도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준비하는 수준의 백서는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실에 대한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감사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구상권 청구를 최근에 말씀이 시끄러우니까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계획이 원래 그러셨던 거죠? 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십시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시장 저는 특위원장하면서요 소송의 필요성을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소송하면 무조건 손해다 하지 말자 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는 소송하고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소송하지 말자고 하는 논리는 저희들 통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문제는 단계별이라고 하시지만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실장에게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까지를 다 받아들여서 그 과정을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캠코 관련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공무원이 법적 근거에서 법적인 행위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그거에서 비리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회도 시키니까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요건 다 먹고 있는데 정작 승진이나 근평에서는 배제되고 또한 책임자로 지목되어 있고 그러면 책임자는 정확히 누군데 또는 어떤 시내에서 그간에 고생했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면죄부를 주는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뭐 금평이 되고 뭐가 됐건 책임을 지든 아니면 고생했거나 어떤 사람들은 물론 본인이 불법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받든 면죄부를 주든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면제 그런 것 없이 책임자 처벌만 하라고 그러단 말입니다. 그럼 환장할 일 아닌가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시장님의 또 다른 아픈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임 시장의 재선에 대해서 큰 발목을 잡았던 문제이고, 이것이 오히려 또 현 시장님에게는 득이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고 평이하게 쉽게 해결해 보려고 덮어보려고 하는 시민의 눈초리에 의심은 반드시 있으니까, 방금 제가 4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제가 따질 위치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이런 되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광역시 공직자들이 그 아픔에서도 벗어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주 정신 100% 공감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정신은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은 저항 정신과 연대 정신,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십니다. 광주 시민은 언젠가는 민주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는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처럼 잘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그래도 광주 정신이기 때문에 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윤장현 시장님을 선택한 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세월 5월 작품 전시를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광주 정신을 저항 정신과 공동 정신을 이야기를 하시고, 광주 정신이 생활 속에서, 지역 속에서, 국가 속에서 세계 정신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사회적 일이- 환경 때문에 네? 고립된 섬의 모습으로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우려를 하시면서도 예. 홍성남 작가의 세월 5월 그림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신 건 저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아쉬움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정확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창작에 대한 자유는 대통령 누구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두 번째, 일반 작품이 아니고 시비와 예산이 투입된 작품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는다. 저는 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을 걸고 안 걸고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쪽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을 만약에 건다고 했달지 못 건다고 했달지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었었습니다.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네. 단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동체 정신과 저항 정신이 광주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이해됩니다. 말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윤장현 시장님은 시민시장이고 광주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는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제안을 드리랍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광주 정신과 광주 시민 148만의 광주 정신은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다 표현이 다를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광주 정신이 뭐하라고 대한 또는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정신은 그렇게 차별받고 소외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가지면서 그런 기술과 생각을 왜 나온 것인지,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지방자치 속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승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인지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2차에 광주 정신이 뭔가에 대한 광주 시민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에 근거한 시민교육과 학생교육과 공무원교육은 필요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광주시에 광주 정신에 가장 잘 맞다고 하는 최소한 윤장현 시장님이 이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광주발전연구원과 당시 또 2050 포럼 같은 걸 통해서 부분별로 여러 영역에서 광주 정신에 대한 토론과 그 정립에 관한 것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광주 정신의 민주인권 평화요 이렇게 마치 시험 문제 답변하듯이 이제 이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광주 정신을 과거 완료형의 우리의 소중한 가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 정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항에 대한 가치, 긍지를 인정하더라도 끊임없이 저항만 갖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하는 그 아픈 또 새로운 그런 바람들이 있는 현실도 저는 우리가 더 깊게 사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당당하고 하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는 그 당당하기 때문에 열린 광주로 가는 새로운 광주 정신의 미래를 향한 도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대도 5.18 연구소도 있고 뭐 여러 올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평생 시민교육원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공동체 문제를 풀어갈 때 반드시 광주 정신이라는 것을 저항만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저항하지만은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주실 때는 참여와 창조 에너지로 바꿔내는 그런 큰 미래에 대한 가치로서 더욱 승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시장이라고 광주 시민들이 행동 스타일과 성과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시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시민이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정신에 가장 잘 맞는 광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시장이 나왔습니다. 첫 시민시장 윤장현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시장님, 시민 문상필, 시민 각자에게 그런 자긍심과 자존심을 심어주십시오. 시장님이 성공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성공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시민시장이 성공할 때만이 광주에서 말씀드린 광주 정신과 광주의 힘은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필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는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넘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광주 정신의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남과 북의 통일을 가져가고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